세전 봉급을 살펴보니 1호봉은 220만 4,600원, 네이버 월급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199만 4,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생각입니다. 어김없이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 정도 향상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수당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은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이 되니까 왜 우리 지역은 이 수당을 주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급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회복지사로 처음 입사하시게 되면 4급 1호봉으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기간인 1년 6개월을 포함해서 호봉 산정을 따로 하게 되는데요. 2호봉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전 봉급표를 살펴보니까 1호봉은 220만 4,600원, 2호봉은 224만 5,700원이네요. 네이버 계산기를 조금 활용해서 1호봉 기준 임금을 계산해 보면 세후 199만 4,600원 정도로 아주 약간 2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봉물을 맞추신 분들은 2호봉을 시작하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3만 440원으로 200만 원이 살짝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령하는 월급은 이렇고요. 아직 수당이 조금 남아있죠. 수당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연 2회, 저희 설명절과 추석 명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명절이 속하는 달 봉급액의 60%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는 4만원, 첫째 자녀는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11만원이 부여가 되고요. 그 외에는 1인당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2만원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부양가족의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특별한 명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인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계속 줘야 한다는 그런 항목인 것 같네요. 마지막은 시간 외 수당인데요. 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통상 여러분의 적혀있는 표에 적혀있는 월급의 209분의 1 나누기 209를 하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15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별로 시간의 근무 수당이 1시간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봉이 높을수록, 급수가 높을수록 시간의 근무 수당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야근이 많은 혹은 주말 출근이 많은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시간의 근무수당이 정말 중요한데요. 1호봉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만 4,63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209를 나눠주고 150%를 곱하면 1시간당 15,822원이라고 대략적인 계산값이 나옵니다. 한 달에 10시간 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10을 곱한 15만 8천원 정도의 수당이 붙게 되는 거죠. 같은 식으로 2호봉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3만 440원의 봉급을 받게 됐는데 16,117원을 받게 됩니다. 10시간을 한다고 가정하면 16만 1,170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이 되긴 하는데요. 서울은 서울시만의 기준이 따로 있어서 따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법칙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에서도 다른 광역시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를 위한 다양한 수당들, 이런 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해서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월급은 아직 제자리 혹은 따라가는 속도가 못 미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장점이라고 하면 호봉이 계속 쌓인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경기가 많이 불안정하여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다니시던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억지스럽게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협회, 여러 가지 협회들에서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증진되는 여러 제도들,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즐겁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이상으로 복지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 대비 3% 정도 향상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공무원도 3% 정도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법칙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상승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